은행에 1억을 넣으면 20년 뒤 1억 8천만 원이 되지만 S&P 500에 넣으면 무려 16억 원이 됩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사고 팔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서 가만히 묵혀두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막상 사려고 하면 손이 잘 가지 않죠. 왜일까요?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내가 사면 떨어질까봐, 환율이 너무 높아서, 수백 가지의 이유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피땀 흘려본 내 돈을 넣으려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다 보시고 나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왜 투자를 망설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돈 벌기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회사에 팝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씁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야근을 하고 주말만 기다리며 내 시간과 젊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월급이라는 돈을 받죠. 그런데 이 월급, 통장에 얼마나 머물던가요? 카드값, 대출이자,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남은 건 텅 빈 잔고와 다음 달 월급날까지 버텨야 하는 막막함 뿐이죠. 더 무서운 건 내 시간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연봉 오르겠지. 하지만 40대가 넘어가고 50대를 바라보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회사는 더 이상 나의 시간을 가치를 높게 쳐주지 않습니다. 연봉은 높아졌는데 체력은 떨어지고 밑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이 보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만약 내일 당장 회사를 나가야 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가장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지는데 100세 시대라며 노후는 길어집니다. 5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5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버는 월급만 아껴 써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자고 있어도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입니다.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데이터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금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금값은 대략 10년에 2배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년에 2배면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 약 7% 정도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빼면 사실상 본전치기거나 조금 남는 수준입니다. 금은 내 돈을 지키는 수단이지 내 인생을 바꿔줄 만큼 폭발적으로 불리는 수단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한국인이 신앙처럼 믿는 부동산입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부동산 평균 수익률은 연 10.2%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걸로 자산을 일구셨죠.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인구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 0.7명대,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 20년 뒤에도 많이 사줄까요? 수요자인 인구가 줄어드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물론 서울 핵심지는 버티겠지만 과거와 함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 주식입니다. 많은 분이 주식은 위험해, 도박이야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테마주, 작전주에 돈을 넣으면 그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은 다릅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적 수익률은 부동산을 압도합니다. 특히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간 숱한 전쟁, 오일 쇼크,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10%에서 12% 성장했습니다. 최근 10년은 기술 혁신 덕분에 연 14%가 넘습니다. 왜일까요?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가만히 있지만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사람을 갈아넣고 기술을 개발합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천재들이 모인 집단이 밤낮 없이 일을 해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우리는 내 시간과 체력이 다하기 전에 바로 이 돈을 가장 잘 버는 시스템에 숟가락을 얹어야 합니다. 그래,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사면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며 여러분이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죠. 금융권에서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부자인 사람들을 위한 말입니다. 내가 100억 자산 가라면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처럼 월급쟁이가 1,000만 원을 쪼개서 여기저기 넣으면 수익률은 은행 이자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려면 확실하게 성장하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몰빵했을 때 회사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몰빵, 바로 ETF입니다. 여러분이 개별 기업 한 곳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라는 바구니에 몰빵하는 겁니다. 미국의 S&P ETF를 산다는 건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미국 1등부터 500등 기업을 한 번에 다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안전한지 아시나요? 바로 자동 리밸런싱 기능 때문입니다. 500개 기업 중에 실적이 나빠지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기업이 생기겠죠? 과거의 노키아나 코닥처럼요. 그러면 S&P 500 지수 위원회에서 알아서 그 기업을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가장 유명한 기업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도 될까 고민하는 사이에도 이 바구니 안에서는 썩은 사과는 버려지고 싱싱한 사과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어도 미국 시장 전체가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망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서 떨어지면요, 더 싸게 살 기회니까 좋고 오르면 내 자산이 늘어나서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숫자 16억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S&P 500은 딱 1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1억이 너무 큰 돈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큽니다. 하지만 술값 줄이고 차 바꾸는 건 미루고 죽을 만큼 아끼고 모아서라도 이 종잣돈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억이 모이는 순간 자본이 증식하는 속도가 여러분의 노동소득을 추월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S&P ETF에 투자를 해서 연평균 15%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72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72를 연수익률 15로 나누면 내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72 나누기 15는 4.8, 즉 4.8년, 약 5년입니다. 즉 5년마다 내 돈은 저절로 2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1억을 모아서 미국 ETF에 넣어두고 타이밍을 재지 않고 그냥 묵혀만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년 뒤 계좌를 열어봅니다. 1억 원이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1억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10년 후 2억이 또 2배가 되어 4억 원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15년 뒤에는 4억이 8억 원이 되어 있고 20년 뒤에는 8억 원이 16억 원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1억, 2억, 4억, 8억, 16억. 여러분이 한 일이라곤 처음에 1억을 심어놓고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쫄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린 것일 뿐입니다. 반면 안전한 게 최고라며 이 1억 원을 은행 예금에 넣어뒀다면 20년 뒤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이제 확신이 섭니다. 그럼 당장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아마 S&P 500 ETF 중 스파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거래량도 가장 많은 대장 ETF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스파이 말고 VO를 사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둘 다 똑같이 S&P 500 추종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내용물은 미국 1등부터 500등 기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VO냐? 이유는 딱 하나, 수수료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1, 2년 단타를 칠 게 아니라 10년, 20년 묵혀둘 거죠. 장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가 바로 운용 수수료입니다.
가장 유명한 스파이는 수수료가 연 0.9% 정도입니다. 하지만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VOO나 블랙록의 IVV는 수수료가 0.03%입니다. 스파이의 3분의 1 수준이죠. 에이, 0.06% 차이 별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산이 1억, 10억으로 불어났을 때, 그리고 그 기간이 20년이 쌓였을 때, 이 작은 수수료 차이가 나중에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품질의 사과를 굳이 비싼 바구니에 담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VOO를 사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QQQ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VOO와 QQQ를 섞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황금 비율 전략은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 VOO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0%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입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AI가 코딩을 하고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직 월급에만 의존한다는 건 점점 좁아지는 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넘어 120세를 향해 갑니다. 돈 없이 일자리 없이 120살까지 산다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로봇과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그 로봇과 AI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 S&P 500 ETF를 통해 주주가 되세요. 그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주주로서 당당하게 나눠 가지세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없는 월급쟁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